더 좋을까? 아니면 다양한 듣기 더 좋을까? 언어를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접했을 때, 즉 습득 위주로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는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돼요. 3,000개의 단어를 안다면 해당 언어를 95%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겠죠. 물론 이 개념은 다른 방송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이 개념이 언어의 자연 반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언어에는 어휘랑 문법의 자연 반복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복 듣기를 하지 않아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같은 말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초 언어 지식은 다양한 문맥과 구조 속에서 접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휘력과 이해력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는 것은 한 번 접하고 안다는 게 아니라 해당 말을 다양한 맥락에서 접하면서 어떻게 써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국어 콘텐츠를 고르듯이 외국어 콘텐츠를 골라야 돼요. 본인이 같은 듣기 자료를 다시 듣고 싶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문제가 없죠. 문제는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듣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죠.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제레미 씨가 해주신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레미 씨가 말씀하셨던 것은 반복 듣기는 껌 씹는 것처럼 해야 한다 라는 조언이었죠. 껌을 씹으면 어느 순간부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껌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껌을 언제까지 씹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맛이 없어지는 순간에 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 과일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네.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쓰는데 그 비유는 껌 씹는 거. 껌을 씹으면 언젠가는 맛이 없어지잖아요. 처음에는 맛이 제일 강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내용은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면 아니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한테 익숙한 거면 그러면 그거 더 오래 듣게 되고 그리고 별로이면 그냥 몇 번 듣고 이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즉 같은 오디오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재미 아니면 흥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는 해당 콘텐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복 듣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스스로 풀을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자주 듣는 팟캐스트 중에 푸드위키라는 요리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한 에피소드 길이는 보통 1시간인데 며칠 전에 한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내용이 재밌었고 더 궁금해서 2번 정도 더 들었어요. 거의 3번 정도 들은 거죠. 물론 1시간짜리 팟캐스트를 들으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제 습득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요리 초보라서 간단한 표현이나 음식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3번 정도 들은 이유는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겠다 한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듣고 싶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요리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웠고 한국어 그 자체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배우게 됐죠. 요약하자면 반복 듣기를 하고 싶으면 되지만 하기 싫으면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반복 시청은 더 효과적인 건가요? 다양한 시청은 더 효과적인 건가요? 일단 반복 시청은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리에 더 빨리 예민해질 거예요. 똑같은 것을 맨날 들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 소리에 더 빨리 익숙해질 거예요. 그게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맨날 똑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 사실 이 이해력을 그렇게 크게 자극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양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초보 단계에서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엄청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언제, 왜 사용되는지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리에
정확성, 반복 시청하시는 분만큼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다양한 시청을 선호해왔어요. 반복 시청은 거의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 시청은 그렇게 재미가 없고 어제 봤던 영화 다시 오늘 보고 싶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근데 반복 시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말소리에 익숙해질 거라서 그게 큰 장점이죠. 근데 다양한 시청을 통해서 어쨌든 언어의 차연 반복을 경험하니까 매 순간 굳이 이거 또 오늘 봐야 된다 또 봐야 된다 이런 강박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이거예요. 맨날 새로운 것을 봐야 된다? 맨날 다양한 콘텐츠를 봐야 된다? 여건이 안 된다면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맨날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반복 시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맨날 똑같은 것을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를 안 찾아도 되는 거고 그냥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손이 별로 안 가요. 근데 다양한 시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그런 시간을 따로 내야 돼요. 사실 그게 사람이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면 그럼 반복 시청 많이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말소리에 금방에 익숙해질 거고 좀 소리 그 자체를 구별하는 능력이 더 쉽게 발달시킬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해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새로운 문맥, 새로운 뭐 맥락, 상황을 접하지 못해서 이 한마디가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의 다양성을 몰라가지고 실제로 원어민들이 왜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항상 더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반복 시청을 하지는 않지만 다시 보기는 해요. 다시 보기 뭐냐면은 옛날 봤던 콘텐츠를 몇 개월 후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큰 도움이 돼요, 사실. 왜냐면은 몇 개월, 뭐 몇 개월씩 제가 봤던 것을 다시 보면 얼마나 늘었는지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 3개월 후에 똑같은 영어를 봤다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뭐 3개월 동안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 영어를 그냥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뭐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 발전이 없었다면 첫 번째로 이 방법이 그렇게 좋지 않거나 시간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거나 이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계산했다면 그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하루에 뭐 5시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보기는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한 뭐 4개월씩, 5개월씩, 반년 이 정도? 이 반복 시청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영화를 보듯이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릴 때는 약간 완전 사랑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니면 뭐 방송,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게 한 편 끝나고 다시 오면 엄마 다시 보여줘, 다시 켜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이유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맛보는 게 좋아서 다양한 시청을 해요. 근데 또 몇 개월 후에 제가 봤던 것들을 다시 보는 게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복 시청 콘텐츠도 있고 다양한 시청 콘텐츠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흥미가 있어요. 본인한테 둘 다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럼 저는 다양한 시청을 할 거예요. 언어의 자연 반복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어디든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거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런 언어를 접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어떤 콘텐츠를 고를까요?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